예,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예상대로 이제 오늘 오전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고, 아까 방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린 대로 맞대응, 맞불 작전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요. 우리 경제학자 시선에서 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시는지요? 경제적으로만 시각을 좁혀놓고 볼 때는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래 먹거리 산업들,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 경제를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대목들을 일본이 정조준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일본이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발단은 시작됐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적어도 몇 개월간, 적어도 몇 년간 한국의 일본 경제 추격에 대해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어떤 분야를 한국의 성장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능하게 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처는 정치적으로는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진영 문제나 역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훨씬 뻗어서 문자 그대로 세계 탑 10 안에 세계 선진국 그룹에 완전히 낄 수 있느냐 아니면 옆으로 빗나갈 수도 있느냐는 주요 시험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우리 그동안 경제가 가마우치 경제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모든 부품을 의존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스템을 박정희 시대 이후로 쭉 그런 것을 해왔던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깨닫고 우리가 일본 의존도, 부품 소재 일본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넘어야 할 산이란 표현을 아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좀 막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을 예상 품목들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비슷하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현재 지금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이 정확하게 1194개입니다. 1194개 모두가 다 영향이 일단은 있는 거죠. 그런데 1194개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가 외국에서 대체 부품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도 가능합니다.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것은 홍남기 부총리의 조사에 따르면 159개 제품. 159개죠. 이 제품이 당장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산업은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전자 산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제4차 산업의 핵심인 이 배터리 산업의 부품 소재 일본 의존도가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특히 정밀화학 제품. 예를 들면 포토리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 이런 것은 정밀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이를테면 공작기계를 만든다든지 항공기를 만든다든지 차량, 섬유, 방직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목은 159개지만 우리나라 산업에서 산업분류표 사문으로 볼 때 목재하고 식품을 빼고는 일단 모두 영향권에 들어가고 특히 전자산업, 반도체, 배터리, 정밀화학 쪽이 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그 나름의 대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큰 골자인데 어떻게 좀 세세하게 도움을 준다는 건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문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이 기자회견 장면을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정부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은 예. 지금 이 부품 소재 산업의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 전략물자관리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이거 당장에 제 생각에는 연합뉴스에도 이 사이트를 예. 안내를 좀 한두 시간 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부가 이 사이트를 굉장히 강화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품목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있다. 예. 일본에서 이것은 규제가 되는데 대만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이 보강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아, 그게 마치 이제 우리 그 예전에 소개했던 불매운동 사이트 중에 일본 제품 대체제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나서서 예. 이 산업 분야에서 A라는 소재가 다른 나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그 그렇습니다. 사이트에 설명을 해준 거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백색 국가 제외된다는 그런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갖고 예.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조사해놨군요. 해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예. 이 대목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장 기업들이 그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서 수입을 못 해왔을 때 대기업들은 좀 그나마 낫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 거래라는 것은 예. 꾸준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현찰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꾸준한 거래를 하면 어음이나 예, 수표로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관세도 예. 할당 관세를 해서 관세를 대폭 깎아주고 예. 또 정부가 직접 또 자극 금융 지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WTO 국제 무역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도 외국의 이 통상 공격으로부터 예. 피해가 생겼다 예.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예.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 비상관리 체제를 갖고 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예.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면 자, 이 부품 산업을 이번 기회에 예. 우리 자체적으로 또는 일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마스터 플랜 속에서 예.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체계를 만든다든지 예.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그런 각도에서 예. 오늘부터 정말 비상한 체제로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민관정이 합치가 돼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백색 국가 제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네. 상황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많이 떨어져서 2000선 아래죠. 예. 장중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2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예. 1% 이상 떨어졌죠. 그런데 예.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적게 떨어졌어요. 일본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일본은 거의 3%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예.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은 한참 지나봐야 압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가 떨어진 것은 예. 적어도 제가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예. 분석을 해보면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예,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백색 국가 지정이 10시 한 2, 3분 정도에 나왔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이미 주가는 그 전에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예. 예. 이 주가가 떨어진 거는 밤 사이에 예. 트럼프 악재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예. 트위터를 한 방 날렸어요. 뭐라고 저도 날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만은 예. 예. 미중 무역 협상이 상하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월 달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만 했다. 그동안 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중국 사람 믿지를 못하겠다. 뒤집었어요? 대두를 사준다 놓고 대두 안 사주더라. 예. 그러면서 9월 1일부로 예. 중국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폭탄 관세를 때리기로 한 겁니다. 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간의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그 대목이 뉴스를 타지를 못했는데 예. 그렇군요. 전 세계의 뉴스는 한일 간의 이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리스트는 거의 조그맣게 보도가 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한 것은 백색 국가 리스트 변수보다는 예. 트럼프 악재가 훨씬 더 컸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보다도 피해가 반밖에 안 됐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금융의 펀다멘탈이 뭐 위기 수준이다. 예. 그런 것은 좀 현실을 좀 과대 포장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낙관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기구에서도 무디스가 이번에 한일 간의 전쟁,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뺀 것은 예. 한국 신용도에 분명히 부정적 평가가 된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예. 신용 등급에서 부정적이라고 하면 현재 등급보다도 다음 차기 평가 때 한 등급 또는 그 이상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신용 등급이 예.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뭐 이번 조처 때문에 예. 한국 경제가 폭망한다라는 이것은 우려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시간도 사실 미중 무역 갈등 한참 다루다가 이 한일 갈등을 거의 뭐 2주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간 잠잠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큰 뉴스가 있었던지 몰랐네요. 저도 주시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판을 더 키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일본 얘기를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서민 금융과 관련해서 일본이 금융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일까? 분석해봤는데 서민금융은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 금융이 더 피해지 우리 서민금융은 괜찮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업을 중심으로. 예. 근데 이제 금융기관장들이 주말에 예. 소집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도 예. 차후에 다른 방식의 서민금융이 아니라 예. 다른 방식의 일본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 그렇습니다. 영향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IMF 때 그러니까 1997년 상황하고 되게 보면 예.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하고 우선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 기조고요. 예.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그 당시에는 거의 간당간당 38억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우리 4천억 불 정도 되니까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그 들어와 우리나라에 투자해 놓고 있는 금융 자금이 기껏해야 60조 정도 돼요. 예. 60조 정도 되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당장에 찾을 수 없는 기한의 이익으로 묶여져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크게 지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자금을 뺀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일본 경우에도 일본이 한국에 직접 넣고 있는 자본보다는 일본이 만약 한국을 공격한다면 예. 국제 금융시장에 자기들의 지분을 이용해서 예. 한국의 자본을 유출하라. 그런 식의 경영적 압력을 넣을 수는 있죠. 예. 뭐 그 경우에도 일본의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펀다멘털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고 예. 아직도 성장률이 2%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금융위기는 라고는 볼 수 없다. 예. 그러나 만사불효톤턴이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여겨진다면 뭐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지금 상황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만약에 진짜 만약에 보복이 실행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떤 금융 지원이랄까 이런 걸 받기에는 괜찮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스와프 자금이라고 그 급할 때 돈을 땡겨 쓸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캐나다라든지 유럽 각국, 중동 각국하고 맺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조처, 화이트리스트 조처가 한국 금융을 흔든다. 이것은 뭐 크게
우리가 흥분하거나 예. 위기의식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되고 국제금융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의 경제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